대학 입학 학력고사 때 75일 공부해서 제법 높은 점수로 합격했는데 수학은 단 한 번도 책을 펴보지 않고도 맞췄습니다.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희한한 방법으로 진학을 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오늘TV 권오일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리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돌파를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옛날 운동선수도 학교에서 공부 잘 안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한 3년 정도 제가 경북 구미에 있는 인동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탁구 코치 하느라고 공부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가 다 됐는데 이대로 입대하면 제대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82년 8월 말이었고 학력고사까지 딱 75일 남았을 때입니다. 저는 뭐든지 일단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좋아 75일이라도 해보자 하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는 모두가 사지선다형이었는데 알아보니까 어느 한 번호만 쫙 같이 적으면 4분의 1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을 맞아가지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4분의 1을 맞는다. 그렇다면 뭔가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컴퓨터가 없을 때라서 저는 주판을 갖다 놓고 한 3일간 데이터를 했습니다. 당시 14년 동안 나온 예비고사, 학력고사 문제집을 사가지고 문제는 관심 없고 그 별책 부록에 있는 정답란을 갖다 놓고 한 3일 데이터를 내보니까 수학이 112, 3344, 112, 3344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영어는 111, 22, 333, 444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아는 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아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112, 333, 444를 적용했습니다. 수학은 처음부터 문제집 펴지도 않고 정답지만 갖다 놓고 112, 3344를 반복해서 수학은 정확하게 50% 맞췄습니다. 나머지 암기 과목은 확실히 아는 것만 먼저 쫙 적어놓고 얼른 데이터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히 아는 것 중에 2번과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를 짚어야 되는데 그건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왜 2번, 3번은 다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1번인지 3번인지 헷갈린다. 무조건 1번입니다. 2번이나 4번이나 헷갈린다. 이건 4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 과목도 사실 상당히 제가 공부했는 거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 암기 과목은 당시 성룡의 무술 영화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무술 동작을 만들어서 암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에 중국의 후동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러양이었고 진나라의 수도는 센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 당시에 나왔는데 자, 후동, 러양, 후동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러양이었다.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후동이니까 뒤쪽으로 한번 치고 동쪽으로 한번 치고 후동 러양은 뭔가 둥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러양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수도 센양 뭔가 딱 강한 이런 느낌이 드는 진센양 이렇게 외웠습니다. 입학해놓고 4월에 군에 입대했는데 훈련소 쉴 때 저희 부친께서 편지를 하셨는데 읽어보니까 네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허점을 가장 잘 이용해서 들어갔으니까 군에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틈나는 대로 유교훈련할 때도 틈나면은 공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2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무서울 만큼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공부에 집중을 했고 정말 집중이 또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든 아니면은 게을러서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보면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전제는 긍정적인 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냅시다! 아자아자! 대한민국 만세! 다음 시간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보고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양심에 따라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 또 제가 잘 아는 검사장 출신도 있습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검사들 중에 저런 분들이 절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편 검찰 개혁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오늘TV 권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